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동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레바논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방송인 알 아라비아라는 그런 그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중요한 이슈로서 레바논 위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사를 제가 좀 꽤 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레바논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받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랍 3국이 레바논 경제 지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레바논 미국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동이 걸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랍 3국과 레바논의 합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아라비아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9월 8일자 기사고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에너지 장관이 레바논 연료 전기가 지속되는 위기의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라고 로이터가 수요일에 밝혔다. 위기에 지친 에너지 장관에 의하면 레바논은 4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충분한 천연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기사를 하고 있네요. 예, 이 아랍 3국은요 결국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입니다. 이 3국이 레바논하고 거의 접해 있는 나라죠. 이집트는 뭐 이스라엘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멀진 않죠. 예, 이렇게 3국이 합의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했죠. 중요한 거는 예, 천연가스 공급입니다. 내추럴 가스가 되는 거죠. 로이터가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나라도요. 사실 이 레바논에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그 나라들도 좋을 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접경에 있으니까요. 접경 나라의 그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본국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 기타적인 뭐 경제적인 타격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레바논에 대한 지원을 좀 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자세한 거는 뭐 그들만이 알겠지만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바논은 450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엄청난 전기량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레바논이 얼마나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나를 보여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장 천연 공급을 해주는 나라는 이집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이런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뭐 요르단 이런 나라 시리아보다는 좀 천연가스가 나긴 나는 것 같고요. 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언급이 당장 안 되지만 그 이집트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이 시리아로부터 경유가 돼가지고 레바논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집트가 그 연말까지 레바논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9월 14일 거고요. 그 이집트 천연가스가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서 3개월 내에 레바논으로 보내질 것이며 본 국가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의 전력 부족의 종식을 돕기를 추구한다라고 하고 아랍가스 파이프라인은 이전에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으로 수송되었으나 전쟁에 너덜해진 시리아의 위기에 처한 일련의 공격이 10년 전에 그 가스 통로를 막기 전 증가하는 국내 수요로 인해 이집트 수출이 억제되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어를 제가 직역이랑 의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요. 네, 그야말로 그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내에 레바논으로 천연가스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이버후드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웃 의식이 좀 있는 개념으로 같은 아랍의 다수인 국가가 있다 보니까 아랍 국가들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이 뭘 의미하냐면요. 시리아도 역시 여러분들 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네. 시리아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실 국내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잖아요.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계속해서 벌어졌던 지금도 사실 진행형이긴 하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레바논으로 파이프라인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공급의 이유기도 하고, 또 이집트 내에서도 국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레바논에 전달되었던 이 천연가스가 사실 시리아 내전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었다고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할 생각이 이제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개를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즉 아무튼 간에 시리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레바논의 파이프라인을 공급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3개월이기 말이 그렇지, 사실 레바논의 시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뭐 이집트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공급하려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단기적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도 역시 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요, 미국과의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레바논 자체도 일단 헤즈볼라 때문에 미국이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리아 자체가 미국이 제재를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가 도와주는데, 시리아가 이제 결정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레바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부분에서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겠죠. 네, 기사 읽겠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항들은 시리아를 통한 레바논 도움 지원의 노력에 대한 복잡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러한 장애 요소에 긴급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말했다. 미국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중무장한 이란 지원단체이자 레바논 정부의 레바논 정치의 가장 강력한 정치 독립체인 레바논 헤즈볼라는 지난달 위기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석유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대방은 이것이 국가 권위를 훼손하고 미국 제재 위협에 노출시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모든 기사를 번역하기엔 좀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시리아를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생션 취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도와주려고 하니까 미국은 또 시리아를 제재하고 있고, 네, 그래서 딜레마죠, 사실. 네, 그래서 미국이 좀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레바논이 좀 급하니까 지금 경제적 지원이, 그래서 시리아랑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허둥지둥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당장 시리아의 경제 제재를 풀 수도 없고 외부에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기 좀 그렇고, 또 완전 풀기에는 또 시리아의, 네, 또 경제 제재가 해제될 거니까. 아무튼 네, 그런 뭐 어떻게 딱 칼 끊듯이 칼 끊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미국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라는 우리 그 정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순위파의 강경 단체죠. 여기랑 이란이랑 커넥트가 많이 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과거형으로 지금,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요, 이란으로부터 석유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거죠. 예,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이란 핵 합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산도 동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기사에서는 상대방이 카운터파트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헤즈볼라의 이런 발언에 아주 국가 권위를 훼손시키고 미국 제재를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레바논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레바논 자체를 미국이 제재한 건 아니고요, 그 이란과 그리고 헤즈볼라를 도우는 기업 있죠, 그리고 그런 단체들 있죠, 이런 존재들에 대한 제재는 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레바논의 일부분 제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일부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헤즈볼라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석유 연료를 이란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또 레바논의 총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헤즈볼라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 연료를 받는 자체가 또 이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아이고 이건 좋아할 수가 없죠. 이러한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국의 제재 밖에서도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레바논의 석유 연료가요. 그래서 미국은 답답할 수도 밖에 없죠.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레바논 자체가 헤즈볼라의 날은 아니잖아요. 헤즈볼라가 일부일 뿐입니다. 물론 뭐 그 목소리가 크고 군대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랑 이란이 결국 레바논의 위기를 더 초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결국 레바논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다른 레바논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레바논군에 미국이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7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에 거의 5천만 달러를 레바논군에 지원한다는 데 인가했다. 한 선명에서 백악관이 밝히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레바논 무장 군대에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물품과 용역에 관해 미국 정부기관들의 재고와 자원에서 최대 2,500만 달러의 자금 인출을 지시하기 위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파견했다고 말했고, 방사물자와 용역에 관해 가지고 국방부의 즉각적인 지원 공급을 위해서 별개로 2,200만 달러 자금 인출을 블링컨에게 인가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읽으면 좀 매끄러운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막 매끄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두 분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첫째 자금 분야는 원자재 용역에 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사물자와 용역에 관한 것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레바논 군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줄임말로 LAF라고 하죠. Lebanese Armed Forces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레바논 군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헤즈볼라 아닙니다. 레바논 정부군이고요. 정규군이에요. 그 레바논 정규군은요, 사실 미국이 좀 지원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방 수준이 레바논군 수준이 바레인보다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바레인은 정말 작은 나라죠. 아랍에서. 근데 거기보다 레바논군이 더 열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생적인 조직인 헤즈볼라가 남부에 주로 주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레바논군이 견제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레바논 남부에는 헤즈볼라 영향력 때문에 레바논군이 주둔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고요. 동명부대도 역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서 파견되고 국제군이 꽤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에 관한 제재와 그리고 견제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도 레바논 정규군에게는 이렇게 거액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도 역시 레바논과의 완벽한 우호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히 절단된 관계도 아닌 뭔가 불편하면서도 어중간한 지원이 되고 있는, 할 때도 과감하게 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레바논, 그래도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요. 지금 그래서 13개월 만에 총리가 다시 뽑혔고, 그리고 총리가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노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랍 3국들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도 역시 원래 그래왔듯이 지금도 더 큰 규모죠. 정규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하는 상태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헤즈볼라라는 존재, 이란의 존재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지금 레바논에 지원을 못 해주는 미국, 시리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 이런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하지만 근데 아마 지원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미국은 자체로도 지원이 가능하죠. 레바논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시리아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집트랑 요르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이랑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지원은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찍는 날이 추석 연휴거든요. 아무튼 간에 추석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참 고생이 많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시국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